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 상어 많이 죽고 불쌍하고 안 됐네. 그렇지만 그건 뭐 상어인데 인간도 아니고 뭐 고래도 그래 안 됐네. 그렇지만 고래인데 우리랑 뭐 크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많은 시민이, 많은 국민이 값싸고 편하게 건강한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선진국, 이제 중진국을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부는 항상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시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거를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에도 진출하고 공장식 축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장려를 하죠. 게다가 어민들한테 보조금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어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뭐 잊은 게 있다라는 거죠.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보면 해양 생태계는 이건 이제 먹이 사슬을 되게 단순화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 해양 생태계 동물들은 서로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탑프리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최상위 포식자로부터 육식성 어류, 초식성 어류, 그리고 기반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호초나 해조숲 같이 그런 이제 기반 생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참치, 고등어, 그다음에 전갱이 이런 것들만 싹 다 여기서 빼버린다면 그 생태계에서 빼버린다면 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밸런스가 깨지고 결국 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해양 생태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어가 보통 산호 생태계나 해조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해양학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을 보면 산호 생태계에서 상어는 육식성 어류를 잡아먹죠. 육식성 어류는 초식성 어류를, 초식성 어류는 산호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알지, 즉 그 조류를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어가 혼액에 의해서 또는 피닝에 의해서 급감하게 되면 육식성 어류가 늘어나고 초식성 어류는 자취를 감축했죠. 그러면 산호초 사이에서 자라나는 알지, 즉 조류가 너무 번성하게 돼서 산호초는 햇볕을 받지 못하고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산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곳은 산호초 생태계가 아니라 해조숲 생태계가 있습니다. 해조숲 생태계에서는 바다거북이나 듀공처럼 그런 이제 시위드, 그러니까 이 해초류를 먹고 사는 이제 어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이거 샤크, 그 뱀상어들이 쭉 파트롤을 하면서 이 이제 개체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타이거 샤크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혼액에 의해서 죽어가면 이 해조숲은 더 이상 생태계로서 작용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식성 어류들이 이 해조습을 다 먹어버릴 테니까. 그럼 이 해조습이 없어지면 초식성 어류도 먹을 게 없어서 또 개체수가 급감하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나라 바다만 놓고 봐도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쥐치 잘 아시죠? 쥐치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쥐포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 간식이었던 쥐포. 그래서 이 쥐포가 쥐치를 말려서 납작하게 이제 그 만든 그런 이제 해산물인데요. 원래는 저희 그 나라에서 쥐포를 안 먹었었죠. 그래서 쥐치는 동해나 남해, 뭐 제주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어류였다고 해요. 그런데 G4가 개발되면서 G4 인기가 늘어나니까 이 트롤어선을 이용해가지고 완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G4를, G7를. 그래서 1990년대에 G7가 전멸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뭐 사서 먹을 수 있는 G4는 다 베트남산이에요. 국내에는 G7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스쿠버 다이빙 하러 들어가면 울릉도나 동해나 뭐 제주에서 간혹 이제 G7를 발견하긴 하지만 개체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G7가 성게의 포식자라는 거예요. 이 성게가 성게의 포식자인 쥐치나 돌돔이 사라지니까 이 성게가 이상적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해조류를 다 먹어치웁니다. 해조류를 먹어치우면 어떻게 되죠? 바다 사막화가 확대가 되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주의 바다 사막화와 동해의 바다 사막화를 원인을 구분합니다. 제주는 바다 사막화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동해는 이 천적에 없어져 가지고 이 바다 사막화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쥐치 맛있지 싹 다 잡아버려요.
한 종을 싹 없애는 거죠. 특정 생태계에서.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다른 형태로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쥐치를 여수에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식에 뭐 가두리 양식장에 쥐치를 가둬가지고 키우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산 쥐치로 쥐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쥐치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쥐포가 돼서 만들어서 먹히는 게 쥐치 진짜 역할이 아니에요. 생태계 내에서는. 오히려 이 성게를 이상 번식을 막아주고 해조 숲을 번성하게 해주는 게 쥐치 역할이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모든 게 연결된, 모든 생명이 연결된 바다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상어법을 고도로 발달해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목표 종을 맛있게 값싸게 먹기 위해서 생태계에서 싹 지워버리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태계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다윈이 얘기했던 진화론, 즉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 생존에 의한 진화론보다 실제로 이 모든 생명이 진화해온 원리는 공진화다. 즉 포식 피식 관계뿐만 아니라 이종 간의 협력과 공생이 지배적인 그런 생태계에서 함께 도와가면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육지는 육상 생태계가 거의 멸종 위기로 몰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공진화, 공생의 관계를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아직도 야생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모와 말미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공생관계의 대표적인 예시죠. 산호초 생태계를 놓고 보더라도 산호 폴립이라는 동물과 또 듀산텔라라고 하는 식물성 플라크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공생관계를 가지고 산호 생태계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공진화에 의해서 공생명을 누리도록 이 모든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월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적자 생존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이렇게 공진화와 공생명을 잃어버리고 착취와 학대를 계속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환경 재난이 더더욱 쌓여서 결국 환경 지옥으로 발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마지막 아포칼립스, 환경 지옥의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한번 그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